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 목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구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목 통증 환자 수가 55%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읍 튼튼신경외과 장홍전 원장과 함께 경추질환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습관들이 쌓여 발생하는 경추질환, 조기의 발견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척추 전문의 장홍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이 통증이 어깨랑 등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목 통증의 원인은 뭔가요? 네, 많은 시간을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목을 숙여서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에서 목에서 등, 어깨까지 뻐근하게 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목을 숙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런 동작이 반복되고 유지되다 보니까 목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 관절 부분이 변형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목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앞이 볼록하게 조금 튀어나온 C자형 커브가 원래 정상적인 커브인데 이렇게 목 숙인 자세가 오래 반복되다 보면 일자목이 되고 조금 더 심해진다면 역C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추의 C자 커브는 스프링처럼 우리 척추로 오는 충격을 분산시켜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일자목이 되면은 그 기능이 깨져서 척추의 관절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오게 됨으로써 계속 척추 변형이 퇴행성 변화가 쉽게 오게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그림 두 번째 그림 같이 이렇게 점차 악화가 되면서 마지막 단계로 보면은 거북목 같이 아주 심한 척추 후만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추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일자목 증후군이라든가 근막통증 증후군과 그리고 경추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생긴 경추 디스크 질환, 그리고 신경관이 좁아지게 돼서 나타나는 협착증, 그리고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든가 선천적 기형에 따른 키아리 기형, 그리고 척수 공동증, 그리고 외상에 따른 척수 손상이라든가 종양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목 통증하면 디스크를 떠올리잖아요. 디스크는 어떤 증상을 보이고 또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네, 목 디스크는 이제 초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목, 등, 어깨로 결리고 뻐근한 증상이 있어서 단순히 경추통이라든가 근막통증 증후군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점차 디스크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 신경이 압박하게 돼서 팔이나 손까지 통증이 오게 되고 팔 전체로 저리저리 한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이렇게 먹먹하게 떨어진달지 그런 감각 이상이 오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나 손을 움켜쥐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받는 신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전기가 오듯이 또 찌릿찌릿 한다든지 통증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6번 신경,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통증이 온다면은 7번 신경,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통증이 온다면 8번 신경, 이렇게 대충 증상을 가지고도
신경이 압박받는 부위가 어딘가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이렇게 신경학적 증상을 계속 다 보고, 그리고 이학적 검사로는 뭐 그림에서 보듯이 뭐 상지 방사통 유발 검사라든가 상지를 외전에서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소실되는가 이런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엑스레이 검사로는 척추뼈의 전체적인 배열 상태라든가 디스크의 높이, 그리고 척추 신경이 나가는 구멍, 이 추간공의 넓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디스크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MRI입니다. MRI를 찍어서 정확히 어떤 부위에, 어디에 얼마나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 디스크인가 아니면 협착증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서 향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네. 조금 전에 MRI를 통해서는 뭐 협착증도 같이 알아볼 수 있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경추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경추도 허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도 있고, 이렇게 신경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척추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렇게 하지 쪽에 생기는 그 요추 쪽에 생기는 협착증은 아무리 심해도 양쪽 다리로만 증상이 생기지만은 경추 쪽에 생기는 협착증은 상지 쪽으로도 물론 통증이 오거나 힘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좀 더 심해진다면은 양쪽 하지 쪽으로 그 힘이 떨어진달지 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경추관 협착증은 이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이 위아래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전차적으로 좁아지는 병이고, 이렇게 추간공 협착증은 양옆으로 이 척추 신경이 가지를 치는데 그 신경이 통로가 또 좁아지는 병입니다. 이렇게 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잘 생기고, 네. 그래서 양 하지 쪽까지 증상이 오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그 뇌병변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해서 이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인데, 이거는 그 신경관이 지나간 통로가 좁아진다는 거는 협착증과 같은데 예. 그 원인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네, 척추 신경과 그다음에 앞에 뼈와 인대 사이에 후종인대라는 수직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석회화되면서 뼈처럼 점차 두꺼워져 신경이 좁아지는 건데요. 특징적으로 뭐 동양인,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이 또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젠 치료가 궁금한데 과거에는 왜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수술이 조금 두려워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시술로 또 많이 하잖아요.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단순히 뒷목 통증만 있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그리고 견인치료를 같이 하고, 또한 집에서 이렇게 목 견인 스트레칭을 같이 하면서 예. 이렇게 신전 운동을 많이 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점차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팔까지 방사통이 오고 감각 이상까지 오게 되면은 주로 이 신경하고 이 디스크 사이에 공간에 경막 외 공간에다가 약을 뿌려줌으로써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신경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신경의 신경 차단술을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는 탈출된 수액을 플라즈마 열을 가해서 수축시켜가지고 디스크 압력을 줄여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수액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고 보존적 치료를 해도 예.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이 팔이나 손까지 근력이 떨어져서 신경마비 증상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홍전 원장과 함께 경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모는 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질환 중 하나지만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없다면 피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탈모 예방, 탈모 관리,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자동화 모발 이식에 대한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탈모 치료 방법, 원인에 맞는 처방이 중요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자동화 모발 이식에 의한 탈모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탈모가 그냥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탈모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탈모와 흔히 이제 대머리라고 하는 유전적인 탈모로 나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탈모 두 가지 탈모가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씩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병적인 탈모에서는 흔히 원형 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빠지는 머리들이 두껍고 잘려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잡아당겼을 때 쑥쑥 빠지는 그런 형태의 탈모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머리라고 하는 흔히 유전성 탈모에서는 빠지는 모양이 원형 탈모증과는 달리 가는 털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 네. 또한 이런 모발 주기가 짧아지면서 바닥이 그 두피 자체가 보여지는 그런 탈모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또 알려주시겠어요? 예, 탈모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주로 그 유전성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대머리라고 하는 이런 그 탈모에서는 치료를 약을 먹거나 또는 바르는 약 또는 이 부위에 주사를 놓는 메조세라피 등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내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수술적인 방법인 즉 외과적인 방법에는 모발 이식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과적인 방법 즉 바르고 먹고 하는 약들은 치료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지만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이런 그동안 유지됐던 머리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그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예. 반면에 그 수술적인 방법 즉 모발 이식은 수술 후에 새로 생성된 모발은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다른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전에는 뭐 탈모가 있으면 그냥 감추거나 가발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예. 요즘은 모발 이식을 많이 받죠. 예, 전에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예.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모발 이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심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이런 수술이라기보다는 처치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많이 그 보편화되고 있고요. 예. 또한 기존의 다른 치료들을 여러 가지 해보고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치료에 비해서 모발 이식은 좀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또 영구적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건 다 해보고 예.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발 이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 아프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증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통증에 그 예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고민하는 부분에 통증이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에 떼어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을까 하는 그 흉터가 마치 이제 저희가 잔디 떼고 나면 예. 그 뒤에 모습처럼 뒤에서도 그런 모습의 흉터가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수술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수술 받은 후에 나는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낫지만 네. 본인은 혹시 나지 않을까, 혹시 안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실은 저도 처음 심었을 때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했죠. 환자분하고 똑같이 예. 혹시 제가 심었는데 머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했지만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런 환자분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고민은 이렇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비절개 자동화 모발 이식이잖아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절개식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으로써 나온 것이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예전에는 두피채 떼어서 수술을 모낭을 채취했다고 하면 예. 이러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목은 하나하나를 펀치와 같은 것으로 채취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흉터가 적게 남고 또한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자동화 비절개 모발 이식은 이러한 손으로 했던 것을 최근에 그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개발된 로봇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직접 그 모낭을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 로봇 자체가 그걸 뽑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비절개 자동화 모발 이식이랑요, 또 절개 방법이랑 예. 혹시 장단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절개 방식은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고 네. 되어졌던 수술입니다. 그래서 두피 자체를 떼어서 그것을 각각 모근 자체를 분리해서 심게 되는데 이것의 어떤 특징은 조금 더 저희가 떼고자 하는 면적이 심어야 될 면적이 넓다든지 떼고자 하는 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증이 하루 정도 있게 되고 뒤에 뗐던 부위에 흉터가 그 일자로 남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일일이 그 모근 하나를 뽑기 때문에 예.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또한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절개와 비절개는 심는 면에서 결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절개로 했을 때는 약간 그 외모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뒤쪽 모발을 짧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발 이식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지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날씨도 덥고 또한 땀도 많이 나게 되는데 이때 해도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땀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또한 약도 상당히 그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거나 생기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두피 자체적으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에 상처가 났을 때 뭐 적거나 뭐 일반적인 상처들은 실제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두어도 잘 낫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한 그 탈모 진행된 정도하고 따져서 언제 심어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 심어야 되냐 아니면 적게 진행됐을 때 심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탈모 진행 정도보다는 예. 탈모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조금 진행되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이걸 교정해주고 효과를 내줌으로써 본인이 그만큼 편하게 살 수가 있고요. 탈모가 많이 진행돼도 그냥 그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자동화 모발 이식을 통한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들의 경우 가족 건강을 위해 음식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렇다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음식으로 가족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사포닌 함량이 높은 도라지는 오리고기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고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엽산과 오메가3가 함유된 등푸른 생선을 마늘과 함께 먹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또 저하된 식욕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레몬과 녹차,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역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맛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